정관용의 지금 이 사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K-팝의 이 세계적인 인기 참 심상치 않죠. 얼마 전에 이 캐나다의 한 다큐멘터리 제작사에서 특정 아티스트가 아니라 K-팝 전반을 다룬 다큐를 방영했는데 조회수가 엄청나답니다. 그만큼 특정 인기 그룹에 대한 조명을 넘어서 K-팝 전반의 역사가 궁금해졌다는 얘기겠죠. 이처럼 인기가 날로 높아져가는 K-팝의 비결 뭘까요? 네, 이 댄스 듀오 클론의 강원래 씨는 댄스다 이렇게 얘기하네요. 지금 방탄소년단을 필두로 국내외로 활약하는 K-팝 아티스트들의 그 춤을 보면 모두 혀를 내두르게 되죠. 멤버 모두가 똑같이 추는 칼군무 그 자체만으로도 카리스마가 넘치는데요. 우리 가수 강원래 씨가 음악평론가 박성건 씨와 함께 한국 댄스 뮤직 100년사를 정리한 더 댄스란 책을 출간했네요. 강원래 씨 만나봅니다. 가수 강원래 씨는 1980년대 후반 이태원 문나이트에서 댄스계의 입문, 1990년 현진영의 백댄서 와와로 가요계에 진출했습니다. 1996년 댄스 듀오 클론을 결성하고 쿵따리 샤바라를 발표, KBS 가요 톱10에서 5주간 연속 우승, 골든디스크상 본상 수상 등 가요계 정상에 올랐습니다. 2000년 불의의 사고로 하반신 마비의 장애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후 장애인과 함께하는 쿵따리 유랑단 공연을 시작했고 2006년부터 KBS 3라디오 강원래의 노래 선물을 진행하고 있으며 아들 강선이 태어난 2014년 댄서인 아내 김송과 함께 에세이 우리 사랑 선이를 출간했습니다. 최근에는 대중음악 평론가 박성건 씨와 함께 한국 댄스 뮤직 100년사 더 댄스를 썼습니다. 강원래 씨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클론의 강원래입니다. 반갑습니다. 어마어마한 책을 내셨어. 어마어마하다기보다도 그냥 제가 알고 있는 지식과 그다음에 선배님들 또 후배님들이 함께 동참을 해 주셔가지고 이 책을 조금은 정리를 한 것 같아요. 이게 하드카바에 네. 350페이지가 넘고 그리고 또 칼라에 사진들이 많이 담겨 있고 중간에 보니까 자료가 어마어마해요. 아, 그래요? 그 옛날 앨범 자켓이니 뭐 이런 거 다 어디서 구하셨어요? 일단은 그 논문을 쓰면서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 개인적인 이야기보다는 공개적으로 뭔가 언론에서 활용이 된 자료를 써야 된다라는 거. 예.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했던 이야기, 특히 언론에서 다룬 이야기라든가 아니면 이슈가 됐던 이야기를 다뤄야 된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자료들이 필요했었고. 논문이라고 아까 하셨어요? 네. 무슨 논문이요? 석사 과정을 제가 한 2년 전에 하면서 그때 K-팝 댄스와 포인트 안무에 관한 고찰이란 그래서 포인트 안무가 K-팝 댄스에 얼마만큼 영향을 줬냐라는 네. 자료를 찾다가 네. 찾다 보니까 예전 논문을 찾았는데 그러니까 저도 이제 공부를 해야 되니까 예전에 댄스 특히 대중 댄스에 대해서 논문을 찾다 보니까 우리나라 댄스 스트릿 댄스의 역사가 한 2000년도 1990년도 말부터 시작이 된 것처럼 논문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 논문이 과거에 있었다고요? 네. 내가 봤던 그 화려했던 선배님들의 춤을 왜 여기다 안 담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선배님들에게 연락을 해가지고 사진도 부탁드리고 인터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진 책이죠. 네. 이 표지가 빨간색에 이 검정 실루엣으로 나온 이분은 누구예요? 그분이 많은 분들이 이제 강원래가 이 책을 만들다 보니까 김송이 아니냐. 부인. 예, 제 부인이 아니냐 했는데 사실은 인순이 선배님이세요. 인순이 선배님이고 또 아내는 인순이 선배님 희자매 때 1979년도 세종문화회관 공연 때도 그 사진도 포스터도 함께 실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 댄스라는 장르가 물론 우리가 댄스 뮤직이라는 단어는 이제 80년도부터 우리가 익숙해졌는데 그 전에도 뭐
스윙이라든가 또 mam보라든가 디스코라든가 이 많은 춤들이 우리나라에서 유행을 했거든요. 그럼요. 이 유행이 세계 유행과 비슷하게 흘러갔어요.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왜 무시를 했을까 알고 있었는데 왜 정리가 안 됐을까 좀 답답한 마음이 정리를 해봤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 100년사 그러니까 1920년대부터 2020년까지 가장 큰 영향을 줬던 댄스 뮤직의 선구자라고 그러면 전 이제 인순이 선배를 꼽게 돼서 인순이 씨를 어떤 이유로? 춤을 너무 잘 춰요. 춤을 너무 잘 추고 그 인순이 선배가 특히 발라드를 부를 때도 그러니까요. 전주 부를 때 포즈, 그다음에 1절을 부를 때 손동작, 그리고 이제 후렴구를 부를 때 일어나서 나 움직이고 이런 모든 게 이 안무에 맞춰져 있는. 근데 그 굉장히 좀 격렬한 댄스는 아닌데. 격렬하지 않더라도 춤을 출 수 있는 일단은 댄스 뮤직에 대해서 우리가 정의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댄스 뮤직이 뭐냐? 빠른 음악은 아니고 격렬한 음악이 아니고 춤을 출 수 있는 음악. 그러면 춤을 위한 음악. 범위가 굉장히 넓어지는 거예요. 굉장히 넓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뭐 우리 흔히 말하는 예전에 블루스 타임. 네. 근데 그 음악 블루스라는 장르는 아니겠지만 슬로우 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순이 선배는 느린 노래에도 춤을 추고 또 빠른 노래도 춤을 췄고 바로 특히 그거예요. 예전에 한 60년대 전까지 50년대만 하더라도 댄스 가수들이 노래를 부를 때 춤을 출 때는 뒤에 백업 댄서들이 방송국 뭐 예를 들어서 KBS 무용단 그렇죠. 전속 무용단이죠. 네. 인순이 선배 같은 경우는 자기 개인 전속 무용단을 만들었어요. 최초예요, 그게? 대한민국 최초죠. 와. 특히 남자 댄서들. 야. 네. 그래서 인순이와 리듬 터치라는 팀을 만들어서 맞아. 예. 그때 이제 밤이면 밤마다라든가 그만큼 댄스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던 거네요. 그죠? 네. 중요성을 알았고 또 그만큼 잘 쳤기 때문에 활용했고. 네, 활용했기 때문에 그때 김한선 씨도 그 인순의 리듬 터치의 member였고 그랬군요. 네, 그 김한선 씨도 그때가 김한선 씨가 뭐 중학교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인가 그때부터 출발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럼 인순이 씨 얼굴 알아보게 하지 왜 꺼멓게 했어요? 그래도 뭔가 좀 이렇게 분위기 좀 궁금증을 유발하는 마음도 있었고 인순이 씨가 나중에 사실은 이 사진을 쓸 때 먼저 허락을 맡았어야 되는 건데 그렇죠. 그래서 일단 만들어 놓은 다음에 허락을 받았는데 예. 그래도 흔쾌히 해주시고 약간 꾸중은 들었지만 그래서 좀 상징적인 인물이다. 어떻게 보면 좀 외국에서 온 그런 문화이기도 하고 또 그걸 잘 살렸고 또 그만큼 이 댄스 뮤직이 자리 잡는데 힘듦도 있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거부터가 이제 하나의 참 우리로서는 그 새로움이에요. 네. 강원래 씨가 꼽는 대한민국 최고의 댄스 가수는 인순이다. 네. BTS가 아니고. BTS가 될 수도 있지만 그만큼의 큰 영향을 줬다라는 역사적으로 거죠. 봤을 때. 근데 왜 하필 100년사예요? 1920년대부터 한 이유가 있나요? 그 이전에는 없었나요? 그 전에도 뭔가가 있었겠지만 이 서양 문물이 들어오기 시작한 게 지금 뭐 재즈도 마찬가지고 영화도 마찬가지고 1920년대부터 이제 들어오게 되거든요. 네. 그때부터 이제 뭐 역사적으로는 잘 모르지만 뭐 고종 황제 뭐 1919년에 뭐 어떻게 뭐 마무리가 되고 그때부터 일본이 들어오고 또 찬송가가 들어오고 뭐 기독교가 들어온 그때부터가 이제 댄스 뮤직도 같이 들어왔다. 이때 자료도 좀 있습니까? 그러니까 최초로 우리가 자료로 확인을 해봤을 때는 28년에 폴 화이트만이라는 그 재즈 그 스윙 연주자죠. 예. 그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음반을 낼 때 그 신문 광고에 댄스 뮤직이라는 단어가 써 있어요. 한글로. 방금 누구라고요? 폴 화이트만. 미국 사람이에요? 네, 미국 사람. 그러니까 그때 우리나라의 댄스 뮤직이 시작이 됐다는 미국 사람이 한국에서 음반을 28년에 냈다고요? 네네네. 그게 세계적으로 미국에서 만든 그 뭐 재즈 킹 오브 재즈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그 음악이 우리나라에도 들어왔다는 거죠. 그리고 최초의 대한민국 가수로 댄스 뮤직을 발표했던 이제 사무엘이라고 우리나라 이름이고 일본 이름은 디크미네라는 가수가 있는데 그 디크미네가 낸 다이나라는 노래가 있어요. 근데 일본에서 발매가 됐고 이 사람이 한국인임이 밝혀졌음에도 난 한국 사람이 아니고 일본 사람이다 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본 쪽에서 먼저 음반을 내서 그 풍석풍석하는 그러니까 들썩들썩하는 그런 분위기를 그 1930년대
부터 우리나라가 시작이 됐더라고요. 그러면 20년대, 30년대, 40년대를 한 장으로 묶었던데 네. 이때 우리나라의 어떤 댄스 가수라고 부를 만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댄스 가수라고 불릴 만한 가수는 없었고 그냥 딱 가만히 서서 부르지 않으셨어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금희 씨, 네. 아나운서 이금희 씨 말고 예. 지금 이제 자꾸 하신 그 키다리 미스터 킴을 불렀던 이금희 씨인데 그때 자료를 보면 1940년대 자료를 보면 그러니까 동영상 자료가 있어요. 보면 자 움직이는 가수 이금희 그러면 나와서 그렇게 소개를 해요? 미스터 킴 이렇게 노래 불러요. 그러니까 춤을 추는 가수라는 그 단어 자체가 없었군요. 춤이라는 단어가 우리나라에서는 좀 약간 괄시받는 좀 무시당하는 그래서 춤을 춘다라는 것보다는 좀 움직인다. 그러니까 이렇게. 아예 소개할 때부터 움직이는 가수라고 소개했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네. 다른 가수는 전부 움직이지 않고 불렀다는 거잖아요. 네네. 가만히 있어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좀 체면, 좀 예의를 갖춘. 그러니까 뭐 무대에서 막 흔들고 춤추는 거는 좀 예의가 아니다라는 그런 인식이 그랬군요. 있지 않았나. 40년대까지는. 네네. 그럼 본격적으로 움직이며 춤춘 대한민국 최초의 댄스 가수는 이제 누구로 봐야 됩니까? 최초라기보다도 닉네임을 내 이름을 춤 이름을 붙인 최초의 가수는 바로 트위스트 김이죠. 트위스트 김. 네. 네. 우리가 네. 요즘 알고 있듯이 뭐 DJ를 한다고 해서 DJ 쿠, 뭐 팝핑을 준다고 해서 팝핑 현준 이름이 붙듯이 예. 트위스트라는 이름을 처음 붙인 가수가 트위스트 김인 거죠. 그래서 트위스트 김을 자세히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영화 배우로도 활동을 했지만 그중에 맞아요. 노래도 불렀었고 예. 또 춤도 췄었고 그런데 트위스트 김의 말로가 조금만 인기가 떨어지니까 나이트클럽에서 춤을 추면서 일을 했었거든요. 음흠. 그랬더니 영화 배우들에게 있어서 조금 외면을 당하는. 야 배우가 왜 춤을 추냐. 참, 그러니까 춤을 추면 더 박수를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 있을 그러니까 텐데. 그 시대는 그만큼 춤하면 조금 밑으로 보는. 네. 그리고 또 그런 거를 결정적인 계기가 됐던 게 자유분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예, 예. 그 이제 소설로 된 걸 이제 영화를 만드는데 거기 보면 춤바람이 나서 바람이 나고 그렇고. 머리가 좀 나쁜 짓을 하는. 맞아요. 네. 그래서 지금도 뭐 코로나 시대에 예. 춤을 추면 코로나가 걸리고 막 이런 조금은 안 좋은 편견이 그때부터 만들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트위스트 김 떠오르네요. 키도 조그마시고 들어요. 네. 배짝 마르신 분이 다리를 어떻게 그렇게 현란하게 움직이시는지. 그렇죠. 네. 그렇죠. 이름에 본격적으로는 것은 그때가 최초다. 네, 닉네임을 붙인 춤 장르를. 그 50년대, 60년대에는 그분뿐 아니라 좀 여러 그래도 계셨죠? 활동하시는 그렇죠. 그때 분들이? 당시에는 원래 이제 춤이라는 게 30년대 스윙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만보, 탱고로 넘어갔는데 예. 우리나라에서도 탱고와 관련된 노래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또 만보, 심지어는 이 만보라는 노래는 90년대까지 장국영이라든가 그런 홍콩 스타들이 아비정전에서 만보 음악에 맞서 춤을 추다 보니까 뭐 신승훈 씨의 그 내 방식대로의 사랑 예. 또는 풍요 속의 빈곤 김부용 씨도 만보 리듬을 또 재사용해서 그래서 이 춤이라는 게 그때만 유행한 게 아니라 심지어는 90년대 또 디스코 메들리 맞아요. 디스코라는 장르가 또 70년대 유행했지만 또 다시 또 움직이고 그러니까 계속 돌고 도는데 댄스 뮤직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만큼 또 좋아했고 그래서 흥이 넘치는 민족이니까요. 뭐. 그렇죠. 음주 가무. 근데 음주는 빼더라도 알겠어요. 춤추고 노래하는 7, 80년대 되면서부터는 전문 백업 댄서들이 막 등장을 하는 그런 시대가 되는 거죠. 네,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인순이의 리듬터치부터 예. 출발하는데 그 전 리듬터치 만들기 전에 이제 UCDC라는 팀이 UCDC? 네, UCDC라는 팀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팀이 1981년도에 대학가요제 MBC 대학가요제에서 쇼를 해요. 그 중간 게스트로. 그러니까 단체로 나와서 춤을 군무를 맞추는 거죠. 댄스 팀이에요? 네, 댄스 팀인데 이게 대학 동아리예요. 대학 동아리 그래서 유나이티드 칼리지 댄싱 클럽 해서 UCDC. 대학 연합 댄싱 클럽. 예, 예. 그러니까 대학생들이 모여서 하는데 사실 대학생들이 몇 명 있긴 있었지만 대학생들이 아닌 사람들도 많았다고 나중에 그렇게 증언해 있더라고요. 여기 그 쟁쟁한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 팀을 만든 사람이 이제 이성문 씨라고 예전에 이제 스파크라는 팀을 만들었던 팀 그 분인데 이성문 씨가 맨 처음에 이제 부산에서 해양대를 다니다가 편입 시험을 봤어요. 중앙대 편입 시험을 봐가지고 뭐 전자기계과인가 그걸 다녔는데 그때 이제 로봇 춤이라든가 이게 일렉트릭 네. 이런 느낌 많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전자과를 다녀가지고 그럼 스파크란 팀을 만들어보자. 그래서 스파크에 어떤 멤버들이 있었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서태지와 아이들의 이준호 씨, 양현석 씨, 그리고 뭐 박남정 씨도 그쪽에 이제 관련돼 있었고 예. 그리고 또 현진영 씨라든가 그리고 또 심지어는 지금
개그맨으로 활동하고 계신 팽현숙 씨도 스파크의 멤버였고 그랬어요. 그 이후에 이제 유승준 씨의 안무를 짰던 이영환 씨라든가 또 김원준 씨의 안무를 짰던 노현태 씨라든가 이 모든 사람들이 그 다 인수나 리터치 UCDC를 만든 스파크 팀에 함께 있었던 그렇게 제가 조사가 됐거든요. 이야. 그러니까 이성문 씨가 없었더라면 UCDC를 만든 이성문 씨가 없었더라면 지금 대한민국 댄스는 어떻게 강원래 씨는 그랬을까? 여기 소속 아니었어요? 저는 그때 이제 어린 나이였죠. 중학생이었고. 그러면 그냥 막연하게 이준호, 양현석 이런 분들하고 거의 비슷한 시기 활동했던 거? 비슷한 시기인데 그분들이 저보다 더 빨리 사회 활동을 한 거죠. 그러니까 학업을 좀 포기를 하고 그래서 몇 년 빨랐군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기에는 지금 이제 SM 이후에 그러니까 이수만 씨가 제작했던 H.O.T 이후에는 연습생이란 그렇죠. 단어가 만들어졌지만 지금은 박수를 받잖아요. 네. 와 빨리 시작했다. 예. 하지만 그때 당시에 학업을 포기하고 춤을 춘다 그러면 이제 약간 손가락질 받는 야 언제까지 할 수 있겠니? 막 이렇게 그리고 그게 그래도 강원래 씨는 저 학교 다니면서 그래도 춤을 췄군요. 네. 그래도 네, 그림을 그렸어요. 저는 이제 미대를 다니면서 춤을 췄고. 예. 그런데 뭐 보니까 그 이준호, 양현석 등과 우리 클론의 강원래 구준엽 댄스 경연대회에서 여러 번 붙었던데요. 2번 붙었죠. 예. 네, 2번 붙었는데 그때 이준호, 양현석 씨 같은 경우는 프로 댄서였고 저와 구준엽 씨는 이제 아마추어 댄서였어요. 네. 그냥 어떻게 보면 소위 그냥 날라리 그냥 그 클럽에 돌아다니면서 춤추고 놀는 친구인데 그때 유행하던 춤을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유행하던 춤을 우리가 추고 있었기 때문에 예. 우리가 좀 더 많은 점수를 받아가지고 그 1989년도예요. 89년도 이태원의 모 나이트클럽에서 1등을 하면서 그때 게스트로 어떻게 보면 쇼케이스로 왔던 현진영 씨 네. 제작자가 우리에게 말을 걸죠. 뭐라고요? Where are you come from? 그 우리나라 말로 하면 너희들 어디서 왔니? 그러니까. 어느 나라 사람이니?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인데 이 친구는 뭐 경남대 저는 강릉대 둘 다 미대생인데 그러니까 춤도 잘 추는데 니네 그림도 잘 그리고 공부도 잘하네. 니네 가수 해볼래? 이렇게 만들어진 팀이 SM 첫 번째 가수 1990년대 그러니까 1990년 4월에 데뷔한 현진영과 와바란 팀이죠. 그게 이제 출발이잖아요. 저에게서 이제 방송 그렇죠. 출발인 거고. 근데 제가 좀 하기 위한 거는 그때 프로 댄서였던 이준호, 양현석 학교도 때려치우고 춤춘 사람들을 이겼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행춤을 알았던 거죠. 유행을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알았어요? 그런 유행은? 그게 우리 또래들이 다 알고 있는 이제 뭐 AFKN.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 방송 그때 2번이었거든요. 예. 그걸 통해서 소울 트레이닝인가? 소울 트레인하고 그런 제목. 소울리드 골드, 아폴로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많았어요. 맞아요. 그러면 그거를 좀 잘 사는 아이들은 비디오로 녹화를 해가지고 슬로로 돌리면서 막 연습을 따라하고 하고. 그래서 그거를 흉내내다 보니까 이제 그 춤을 익히게 되고 그래서 학교는 다니지만 저녁에는 이태원, 동두천, 의정부 같은 데 다니면서 이야. 외국인들 특히 미군들 중에 좀 이렇게 놀다 온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그 친구들한테 춤을 배우고 그 몇 살 때부터 그렇게 춤이 좋았어요? 그럼?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무슨 계기가 있었어요? 그 계기가 AFKN. AFKN도 있지만 대학가요제에 나왔던 그 UCDC의 춤을 보면서 그때는 이제 디스코 다음에 허슬이라는 춤을 췄었거든요. 그래서 그 춤을 보면서 야 저렇게 춤을 맞춰 추니까 되게 멋있다. 그러면서 따라하니까 쉽게 되더라고요. 그냥 혼자 했는데? 네. 물론 이제 뭐 몇 번 돌려보면서 그게 천부적이었군요. 그래도. 그 이후에 이제 82년도에 마이클 잭슨이 등장을 하면서 문워크란 동작. 문워크. 네, 뒤로 이렇게 걸어가는 그것도 동작. 막 흉내내니까 돼요? 좀 쉽게 됐어요. 그래서 따라다 보니까 친구들이 칭찬해주고 뭐 공부 잘한다, 잘생겼다, 뭐 인간성 좋다라는 얘기보다는 야 춤 하나만큼 우리 반에서 가물래가 최고야. 그때부터 자꾸 연습하게 되고. 그러네요. 구준엽 씨랑은 어떻게 알게 된 거예요? 그럼? 구준엽 씨라는 고등학교 동창이죠. 1학년 때부터. 그래서 구준엽 씨도 저와 같은 걸 좋아했거든요. 뭐 그림이라든가 음악이라든가 춤이라든가 패션이라든가 그러니까 쉽게 친해지고 그래서 서로 공유를 하면서 또 어떻게 보면 또 서로 라이벌이었고 네. 그래서 이제 같이 또 어울려 다니면서 춤추다 보니까 결국에는 또 현진영과 와바라는 팀으로 그 다음에 이제 클론으로까지. 네. 클론으로까지. 그게 이제 80년대에는 정말 그 유나이티드 컬리지 댄싱 클럽 UCDC를 빼놓고서는 설명이 안 되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분들이 꿈꾸는 청춘 대학이라는 그런
영화도 찍고 그래서 특히 KBS 젊음 행진이라는 프로그램에 댄서들이 진행을 했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통크나이라는 멤버가 있었는데 그 통크나이 멤버 중에 이양우 씨가 어느 정도로 대단하냐면 지금으로 친다면 이효리 안무도 짜고 아이유 안무도 짜고 혼자서 그렇죠. 이효리 안무도 짜고 아이유 안무도 짜고 보아 안무도 짜는 그때 당시 민혜경, 김한선의 안무가였어요. 예. 근데 그분이 KBS 젊음행진 MC도 할 정도로 이야. 인기가 많았었고 또 그때 젊음행진에 보면 무용단은 아니지만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는 짝꿍들이라는 멤버들이 있었어요. 네. 그 멤버들 중에 이제 돋보였던 김태형 씨, 또 정원관 씨, 이상원 씨가 또 나중에 소방차라는 라는 팀으로 또 80년대 후반 이 추억의 이름들이 막 계속 쏟아져 나오네요. 이거를 다 외우느라고 정말 저도 고생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가 7, 80년대까지 이야기했는데 이 책을 보면은 뭐 7, 80년대가 묶여서 한 챕터고 뭐 5, 60년대가 묶여서 한 챕터인데 90년대만 초반, 중반, 후반 이렇게 해서 세 챕터씩이나 할애를 했더라고요. 90년대가 일단은 헤비메탈이라든가 발라드라든가 댄스 뮤직이라든가 수많은 음악 장르들이 쏟아진 해였거든요. 하지만 댄스 뮤직이 가장 많이 사랑을 받았었고 특히 H.O.T의 등장 그리고 서태지와 아이들의 등장 때문에 더 많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분야를 또 제가 함께했던 뒷이야기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 분야를 좀 더 많은 관심을 갖도록 써놨죠. 책에다. 순서상으로 말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클론, 서태지, H.O.T 이렇게 되나요? 아니죠. 현진영과 와와. 90년대를 말하면 일단은 그분들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일단은 박남정, 김한선. 김한선, 소방차. 그 이후에 서태지와 아이들. 현진영이 있구나. 현진영, 서태지와 아이들 그리고 클론 그리고 H.O.T. 이렇게 쭉 흐름이 있죠. 네. 서태지와 아이들이 클론보다 앞섰군요. 네, 먼저 데뷔를 했어요. 데뷔는. 네. 근데 저희는 군대에 있었고. 근데 좀 추구하는 그 춤의 스타일들이 좀 다르지 않았어요? 그때 그 춤은 세계적으로 유행이었어요. 바비 브라운이라든가 MC 해머가 추는 그 이수만 씨가 이름 지은 토끼춤이란. 토끼춤. 네, 토끼춤 이제 그 토끼춤이 원래 그 스텝 이름은 러닝맨이라는 스텝이에요. 네. 걷는다라는 뛰는다라는 그런 느낌의 러닝맨인데 그 로저 래빗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누가 뭐 로저 래빗을 어떻게 뭐 어쩌고 그런 영화가 있는데 토끼가 춤을 춰요. 그 춤을. 그래서 이수만 씨가 이름을 붙여가지고 토끼춤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현진영 씨가 이제 출발을 했고 그 바톤을 이어서 서태지와 아이들이 대박을 난 거죠. 1990년대가 우리나라 댄스 음악에 있어서는 전성기였다. 가장 많이 쏟아진 한 해였죠. 왜 근데 세계적으로 진출해 나가는 그런 뭐 동방신기니 뭐 빅뱅이니 이런 건 다 2000년대 이후 아닌가요? 네, 이후죠. 그죠? 네. 그러니까 그만큼 내가 어렸을 때 UCDC를 보고 또 마이클 잭슨을 보고 영향을 받았듯이 이 친구들도 분명히 박남정이라든가 클론이라든가 H.O.T라든가 이런 걸 보고 분명히 영향을 받았을 거다. 저 친구들보다 내가 더 잘해야지라는 자신감도 가졌을 거고 내가 더 잘하니까 방송에 나가야지 또 사람들 앞에 춤을 춰야지 그런 영향을 분명히 줬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클론이 추던 춤하고 지금 BTS가 추는 춤하고 뭐가 더 잘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대답하기 곤란한가요? 묵은지 김치가 맛있냐 아니면 오늘 담근 김장김치가 더 맛있냐 뭐 재료를 내가 더 비싼 걸 썼다 그거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 것은 옛날 것대로 좋은 거고 지금 것들은 지금 것대로 좋은 건데 지금 테크닉적으로라든가 뭐 실력적으로는 너무 정말 어떤 뭐 감탄사를 써야 될지 모를 정도로 잘 추죠. 발전했군요. 네, 그만큼 큰 발전을 했죠.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는 거고 사랑을 받는 거겠죠. 그 칼같이 맞추는 칼군무의 첫 시작은 어디라고 봐야 됩니까? 칼군무의 첫 시작은 일단은 국민체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그 차렷 하면 차렷 하잖아요.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하고 이렇게 맞춰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지금은 극장 가면 조금은 이렇게 칸칸이 일렬로 이렇게 됐으면 지금 이렇게 지그재그로 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관객들을 보게 했는데 옛날은 극장도 다 일자였어요. 그렇죠. 맞춰야 된다는 거, 맞춰야 되는 틀리면 안 된다라는 거. 오와 열을 맞춰. 그 강박관념이 아마 군부에도 자극이 되지 않았을까. 근데 일단은 우리 군무 이전에 마이클 잭슨이 그렇게 칼군무를 잘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저 친구들을 우리가 이겨야겠다라는 생각. 네. 우리나라는 좀 지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이 있잖아요. 네. 이겨야 된다. 그렇기 네. 때문에 더 잘 추려고 노력한 게 칼군무까지 만들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제가 오늘 프로그램 시작하면서 이 K-팝의 전 세계적인 인기 얘기를 했고 그것의 핵심 비결이 뭐냐? 강원래 씨는 댄스다. 네. 댄스가 어느 정도 영향이 있었다라는 거죠. 댄스라는 게 영향이 있었고 그 다음에 댄스 가수가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H.O.T 이후 잭스키스 이후로 연습생 과정이 있다라는 그렇죠. 거. 이게 어떻게 보면 벤치마킹이거든요. 예.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90년대 후반에 들어왔지만 80년대 말에는 일본에서 오키나와의 액트스쿨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예를 들면 예술 학교겠죠. 그렇죠. 예술 전문 학교인데 그곳 출신의 가수가 아무로 나미에라고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사랑을 받은 가수가 있어요. 연습생 과정을 거쳐서 뽑혀가지고 네, 발표를 네. 한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저런 과정이 있으면 어떨까 해서 그 벤치마킹한 게 보아죠. 네, 보아가 어렸을 때부터 뭐 영어, 일본어 배우고 또 그래서 그 일본어로 만든 노래를 가지고 외국에 나가서 활동을 하고 그렇게 그러네요. 이게 지금 쭉 설명을 듣다 보니까 아시아권뿐 아니라 최근에 이제 BTS, 뭐 블랙핑크 이렇게 빌보드 차트, 그다음 뭐 그 전에는 그저 누구죠? 저 강남 스타일, 네, 싸이의 강남 네, 스타일. 뭐 그런 것도 그렇고 세계적으로 빅히트를 친 우리 K-팝은 전부 댄스 뮤직이네요. 그렇죠. 댄스 뮤직이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빌보드 차트에 제일 먼저 어느 정도 순위에 올랐던 원더걸스의 노바디라든가 예. 그다음에 싸이의 강남 스타일이라든가 BTS의 칼군무가 없었다면 못 올랐죠. 네, 싸이의 말춤도 없었다면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춤이 얼마나 거슬러 가보면 그게 이제 우리 강원래 클론 더 거슬러 가면 트위스트 김까지 더 거슬러 올라가면 뭐 키다리 미스터 김이라든가 네. 이런 노래 다 있었다라는 거죠. 오늘 아주 우리 댄스 음악의 100년사를 짧은 시간에 싹 정리를 했는데요. 할 얘기가 더 많은데 한 300페이지가 있는데 가요 무슨 박물관 이런 것도 있죠? 네, 가요 박물관이 경주에 있는데 그곳에 가보면 대한민국 최초의 걸그룹부터 네. 최초의 보이그룹 뭐 예를 들어서 블루벨스라든가 뭐 김시스터즈, 울릉도 시스터즈라든가 뭐 이런 울릉도 시스터즈가 아니죠. 울릉도 트위스트라든가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그런 유행가들을 다 만나보고 이만큼의 노력이 있었고 이만큼의 성과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이 존재하는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주시고 예전에 댄서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은 나쁜 편견을 갖고 있던 그 춤에 대해서 조금 더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달라. 지금은 그런 나쁜 편견 가진 사람 거의 없어요. 고맙습니다. 몸치라서 다들 그냥 창피해할 뿐이죠. 몸치는 이겨낼 수 있어요. 그 박물관에 또 아주 멋진 하나의 그 기록으로 또 댄스라고 하는 책이 위상을 차지하고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고맙습니다. 강원래 씨 함께 만났어요. 고맙습니다. 네. 오늘 함께하신 정관용의 지금 이 사람은 KBS 홈페이지와 모바일 콩, 다양한 팟캐스트를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고 유튜브를 통해 인터뷰 동영상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